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며칠 전에요.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증시 급락 와중에 날아온 희소식, 수소법 기대감에 관련주 급등. 그러면서 지금 당시에 듀산 퓨어셀이 12%, S퓨어셀 20%, 아유 엄청나죠? 효성 첨단 소재 5.67, 비나텍, 고롱 인더스트리. 자, 이런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럼 수소법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잠깐 보기 전에요. 그럼 수소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선요, 수소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저희들이 전기가 이 에너지의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전기입니다. 자,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은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하겠죠. 네, 그 배터리를 크게 키운 게 ESS. 요겁니다. 예전에 그 뭐 LG 화학 할 때 그때 불도 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자, 한마디로 이 SS는 배터리에다가 만들어낸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고요. 자, 그런데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수소입니다. 즉 수소 그 전기를요, 수소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그 전기 분해식으로 물을 나누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해서 전기를 수소로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동하고 저장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자, 수소를 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레이 수소, 그리고 블루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로 나눠집니다. 아니 무슨 수소가 수소면 수소지 무슨 맛이 다르고 무슨 향이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레이, 블루, 그린 색깔의 차이가 아니고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발생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죠. 자, 그레이 수소라는 건요, 한마디로 그레이가 뭐냐,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즉 화석 연료로부터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석유나 석탄 같은 걸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수소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블루는요, 그레이보다는 한 수 위에요. 그런데 이 그레이에서 나오는 그 수소를 만드는 것과 똑같이 하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특수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특수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게, 즉 아까 말했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수소를 블루수소라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린 수소입니다. 네, 얘는 태양광 아니면 풍력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요, 당연히 아무런 화석연료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00% 아주 깨끗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려면요, 이 그레이 수소의 5배의 생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 물을 분해하고 하는 그 수전의 효율성이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전기 분해를 할 때 일어나는 얻는 그 수소보다는 전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별로 지금 사용되지 못하는 지금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이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러면 이 수소를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수소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대차가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수소차를. 그런데 이 수소차를 제네시스를 개발을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그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수소차를요, 그 전기차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전기차와 비교를 할 때요, 이 수소차는 한마디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디젤차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휘발유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휘발유.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일반 승용차들은 거의 다 휘발유를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먼 거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출력이 강하긴 하지만 어떤 끈끈한 어떤 힘은 훨씬 디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승용차에는 휘발유를 쓰고 그리고 디젤차는 상용차, 트럭 같은 걸 쓰잖아요. 자,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기차일 경우에는 승용차 부분에 딱 맞는 거예요. 승용차요. 자, 이유는 뭡니까? 당연합니다. 충전할 때 전기차는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잖아요. 물론 짧은 건 2시간에도 되긴 하지만 4, 5시간을 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배터리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배터리가. 자, 그런데 그걸 똑같이 이 디젤차를 쓰는 트럭에다가 써본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운송을 하는 그 물류를 하는 트럭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한 번 정도면 되겠지만, 미국 같은 어떤 그런 큰 그런, 네,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한 번에 4,000km, 5,000km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충전 시간이 10시간 정도의 충전 시간은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전기차로는요. 그래서 그 디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수소를 집어넣으면,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10분 정도면은 이게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는 상용차,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뭐 열차, 아니면 선박, 아니면 날아다니는 UAM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다가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전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앞으로는 수소를 안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035년까지요, 수소버스입니다. 네, 수소버스를 17,000대를 보급할 거고, 그리고 수소차는, 그냥 수소차는 30년까지요, 1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은요, 35년까지, 역시나 35년까지 수소차를 누적으로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 제가 이 부분은 앞에서 수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그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까지요, 수소차를 80만 대 보급을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소차의 경우에는 1위가 맞아요. 상용차도 그렇고 수소차는 현대차 덕분에 굉장히 1위인데, 문제는요, 기타 기반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반 시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수소 충전소잖아요. 자, 이 충전소 같은 부분, 이런 게 왜 그러면 늦어지느냐? 이유는 관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법이요, 어떤 문제가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주유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을 가지고 수소 충전소로 바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자, 그런데 수소 충전소로 변경할 시에는요, 추가 여유 면적이 661제곱미터, 예, 요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독 부지일 경우에는 1322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타 그 님비 신드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앞마당은 안 돼라는 그런 신드롬 때문에 좀 문제도 있는 건 맞지만, 일단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용도 제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뭐 제1종, 뭐 2종, 뭐 그린 시성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아직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법 제정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수소법 개정안은, 자, 지금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청정수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결국엔 우리나라는 청정수소를 어떤 거로 잡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린, 뭐 블루, 그다음에 그레이 이런 게 있었는데, 어디까지를 청정수소로 볼 거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등급을 만들어 놓고 인증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거는 뭐 우린 그린 수소니까, 물론 수소는 다 똑같지만 이건 그린 수소로 만든 거야. 그래서 가격이 비싸. 어떤 인증제도를 주는 거죠. 반면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레이 싼 가격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비용이 저렴하니까 당연히 인증도 싸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소 발전에 대한 별도 천연가스 요금 체계를 적용을 하고, 다음 청정수소를 구매 의무화를 만든다. 그리고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자,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 이런 건데요. 자, 쉽게 말하면 일단 제가 이 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수소 경제 개념도예요. 자, 수소를 생산하는 데는 이렇게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물론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것도 있겠죠. 자, 화석 연료는 당연히 아까 그레이하고 블루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얘는 그레이겠죠. 그리고 천연가스에 당연히 얘는 바이오 같은 거에서 만들어내지만 이것도 뭐 추출을 해내니까 그레이일 수도 있고 블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재생에너지, 여기서 나오는 게 당연히 그 그린 수소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가지를 뭐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요까지를 뭐 등급을 매기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장하고 운송을 하고 이러고 팔고 이런 거겠죠. 자, 기존까지예요. 그 연료, 에너지 연료 전지입니다. 에너지 연료 전지. 자, 이런 연료 전지를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 시장에 뭔가를 지원을 해줘야 그 기업,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까지 지원 방식은요, RPS 방식이었답니다. 자, 이게 뭐냐면 R이 Renewable입니다. 즉 재생이라는 말이고요. P가 포트폴리오고요. S가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50만 킬로와트 요 정도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 뭐 일반 뭐 발전소가 되겠죠. 그런 공급 의무자에게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21년도에는요 9% 정도의 의무 비용이었는데 이게 12.5%까지도 지금 공급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업계가요, 신재생 업계 따로, 그리고 이 수소 부분 따로 완전히 딴 살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수소법 개정안에는 그게 RPS가 CHPS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때 C는요, 클린입니다. 클린, 깨끗한. 그다음 H가 하이드로젠, 네, 수소예요. 즉 깨끗한 수소. 자, 일반적으로 이 C는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이 HPS 결론은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이거예요. 자, 한마디로 아까 RPS는 신재생 에너지를 할당해 주는 거지만 이번에 CHPS는요, 발전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이제는 수소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력을 구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 RPS 시절에는 수소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소가 어떤 활력을 못 받았는데요. 이제는 HPS가 생기다 보니까 수소 부분이 이제는 완벽한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소 관련 테마가 날아가게 된 거였죠. 자, 물론 아직까지 그 의결 절차하고요, 세부 시행령 같은 그런 논의 과정은 필요하지만요, 앞으로 수소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는 매우 발전될 요인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게 그 FN 가이드 수소 퓨처 모빌리티에 대한 그 지수입니다. 자, 지수 부분이 지금 올해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현대차, 뭐 모비스, 뭐 굉장히 많잖아요. 자, 보시면 지금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이거 엄청납니다. 마이너스 34%, 뭐 대부분 27% 빠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슬슬 뭐 탄력을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요 부분이 전부 다 수소에 관련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수소 경제 테마 지수예요. 예, 거기에 상위 10개 기업인데요. 역시나 뭐 수익률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4%, 네, 29%, 27%. 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것만 지금 플러스가 나네요. 자,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도 지금 이렇게 플러스 20% 이상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하여튼 그 수소에 대한 핵심 테마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 수소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시는 게 맞을 듯하고요. 지금 새로운 정권에서 지금 원전 부분 있잖아요. 네, 원전 부분을 굉장히 뭐 탈원전 부분을 모든 걸 백지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원전에서 나오는 수소도 또 있답니다. 그럼 그런 수소까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모든 게 이 수소에 관련된 생태계에 굉장히 큰 뉴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수소 관련 그 테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뉴스도 좀 검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날씨 참 좋죠? 네, 운동 갔다 내려가는 길인데요. 가다 보면 산딸기가 좀 있는 곳이 있어요. 한번 따먹어 볼게요. 자, 오늘은 산딸기입니다. 아주 잘 익었죠?
예, 산딸기 딸 때는 조심해야 될 게요. 이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바닥을 이렇게 놓고 위에서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톡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우이구 큰 게 있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게 하나 또 있죠. 이렇게 자연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떨어져 버렸다. 자, 요만큼입니다. 이거를 한 입에 툭 털어 놓으면 좋아요. 정말 맛있습니다.